소피아가 이런 상태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알려줌으로써 일단 문제를 제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방법을 썼어요. 특히 그때 당시에 한 남자 학생이 있었는데 그 남자 학생이 소피아를 그렇게 괴롭혔어요. 막 소피아가 또 내성적이니까 말을 안 하고 그러니까 막 때리고 연필 부서뜨리고 물건들을 훔쳐가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소피아 하루는 배를 맞고 와가지고 막 저한테 엄마한테 엄마 나 너무너무 배 아파 그 남자애가 나 때렸어 뭐 이런 식으로 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났죠. 그러니까는 딴 거는 몰라도 자식이 폭력을 당해서 왔다는 거 진짜 참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 남편도 그 다음날 바로 학교에 찾아가고 그다음에 그 부모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또 바깥에서 만나서 또 말로 약간 조심해라 애들 좀 조심 좀 시켜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말 좀 해놓고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어요. 그럴 때 이 힘든 상황일 때 학교에서 진짜 운이 좋게 심리학 선생님 있죠. 심리학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왕따를 당하는 애들, 그러니까는 소피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뭐라 그럴까요? 아무래도 인종차별 쪽에 있는 왕따지만 다른 애들, 그러니까 소피아뿐만 아니라 왜 뚱뚱하면 뚱뚱하다고 왕따 당하고 안경 끼면 안경 꼈다고 왕따 당하고 그리고 뭐 머리가 금발이면은 금발이라고 왕따 당하고 그러니까 애들 세계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애들만 심리학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학교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학교 끝나고 하는 이런 거를 3개월인가 4개월인가 이렇게 하게끔 이런 코스가 있었어요. 그 코스를 이제 돈을 내고 하는 건데 저는 그거를 흔쾌히 허락을 했죠. 그러니까 소피아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많은 학생들도 이제는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각자 이제는 상황은 틀리지만 왕따 당한 애들이 있으니까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애들은 애들대로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도 그 코스에 그 심리학 코스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코스를 하기 전에는 일단 두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진짜로 제가 생각한 게 아니 왜 내가 코스를 해야 돼? 왜 내가 심리학 코스를 받아야 돼? 나는 당하는 사람이잖아. 아니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더 코스를 받아야지 왜 내가 받아야 돼? 일단은 제가 그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심리학 코스를 받으면은 분명히 해답책이 있을 거다. 그 답이 나오면은 분명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혼내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는 코스를 듣게 됐어요. 일단 이제 코스는 이런 식으로 이태리에서는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 거는 그래요. 애들은 애들끼리, 부모는 부모끼리 따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제 구분이 되죠. 소피아는, 그러니까 학생들은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직접 가서 있어서 들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는 간접적으로 이제 소피아한테 말을 들어서 보니까 어떤 거를 가르쳐 주냐면은요, 방어하는 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다. 그러면은 그 첫 번째는 조용히 이제는 너 왜 그래 하지 마.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하고 두 번째는 내가 하지 말라 그랬지. 너 한 번 더 하면은 선생님한테 이를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경고가 들어가요. 좀 더 강하게 선생님한테 이를 거야. 세 번째는 그만해.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더 알릴 거야. 그러니까 더 강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직접 진짜로 화를 내면서 선생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선생님하고 일단 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 어른들끼리 일단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상황을. 그래야 이런 일이 생기면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이거 어른들이 입 맞추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은 이제 먼저 알고 계시죠. 소피아 같은 경우는 코스를 한다. 이런 다른 애들도 이제 코스를 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랑 같이 이제 심리학 선생님과 학교 선생님과 우리 부모들이 이제는 입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면에서 이제는 소피아는 자기 방어,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이 괴롭히면은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그런 거를 이제는 알게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이제 방어하는 것도 가르쳐 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머리를 땡긴다. 그럴 경우에 손을 뭐 이런 식으로 해라. 뭐 이런 것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가방을 뺏는다. 그럴 때는 뭐 가방을 뺐을 때 이런 식으로 들으면은 걔가 뭐 뺏기가 힘들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소피아는 그런 식으로 이제 코스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어른들끼리 이제 모여서 이제 코스를 하는데, 제가 적었어요. 그 코스를 하면서 진짜 너무 마음에 반성도 많이 했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미리 생각 못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진짜로 반성도 많이 하면서, 진짜, 아이들 문제 너무 낮게 봐서는 안 되겠다. 이런 거 진짜 어른으로서 느낀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좀 제가 적어봤어요. 첫 번째, 진짜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겁니다. 이거는 첫 번째,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일단은 저희 부모들은 사랑으로 아이를 감싸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울 곳이 필요해요. 아이들이 자기 감정을 폭발할 때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막 화내는 것도 안 되고 일단은 사랑으로 감싸줘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아이들이 얘기를 했을 때 아이 네가 잘못했... 절대 아닙니다. 그래?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왜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냥 사랑으로 어머 너 힘들었겠다 이렇게 감싸주는 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진짜 그거예요. 사랑으로 감싸주세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식의 자존심을 올려줘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존감이 이렇게 내려가요. 내가 당하는 게 당연하다. 내가 잘못된 게 분명하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자존심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거를 저희 부모가 올려줘야 돼요. 아주 그냥 조그만 것도 잘한다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칭찬 많이 해줘야 되고요. 그래 네가 하는 말 만약에 막 그 아이들이 이상한 말을 했을 때 너 정말 너 말이 틀려 이런 게 아니라 너가 봤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럴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그 아이의 자존심을 올려줘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두 번째, 자존감 아이들 올려주기. 자존심도 괜찮고 자존감도 괜찮아요. 어른은 자존감 분명히 그게 차이가 있잖아요. 아이들은 자존심이든 자존감이든 똑같습니다. 올려줘야 돼요. 뭐가 되든 자기 생각이 그렇게 낮다는 거, 자기가 항상 잘못됐다는 거, 그걸 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약간 심어줘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부모가 뒤에서 항상 봐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막 애를 막 감싸고 그런 거 아니라 뒤에서 한 발짝 뒤에서 아이가 자유가 있으면서 그 자유 안에서 부모가 항상 뒤에서 지켜봐주고 있어야 돼요. 너 뒤에는 내가 있다. 이런 식으로. 너 똑바로 가. 걱정하지 마. 가. 그 대신에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주면서 무조건 막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위에서 막 너 이거 해 저거 해 그러면 안 되고 아이가 숨 쉴 수 있는 통을 주면서 그러면서 뒤에서 조용히 쫓아가면서 대화하면서 자유와 공간과 이거를 분명히 줘야 됩니다. 왜냐면 그 안에서 아이가 또 크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 힘든 부분 안에서 그 아이가 필요할 때 부모가 너 뒤돌아보면 나 있어. 이런 거를 심어주되 아이의 숨통을 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억누르면 안 되고요.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너무 멀리 있어도 안 됩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항상 아이를 지켜봐 줘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왜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막 너 오늘 어땠어? 뭐 이런 식으로 막 애를 막 달달달달 볼고 끌 수가 있잖아요. 안 돼요. 그러면은 지금 힘든 상황에서는 이런 힘든 상황에서는 아이가 숨 쉴 수 있게끔 조용히 묵묵히 지켜봐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 두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알아요. 제가 직접 겪어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저는 거의 6개월 정도 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6개월이 진짜 악몽 같고 하루아침에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제 문제면은 제가 해결을 하는데 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애가 가장 사랑하고 이뻐하는 딸들의 문제, 저 같은 경우는 딸의 문제고 자식의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제가 아니까 그건 알지만 이 공간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